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는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척추에 부담을 주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허리 통증과 목의 불편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다리가 이제 근육이 찢어진다라는 느낌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통증이 심해서. 이리 앉아있다가 일어서면은 허리를 못 펴고 콕 넘어지는 그런 기분이고 못 견딜 그 정도의 통증. 이제 다리 찍어내리고 막 힘이 없고 빠지고 조금 가다가 또 앉아야 되고 조금 가다가 안 되고. 척추는 온몸의 균형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로 우리 몸의 중심이자 건강의 기둥입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통증과 질환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상우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내려앉아서 디스크들이 척추 신경 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척추 뒤쪽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뒤쪽에서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앞뒤로 눌려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과 더불어서 이제 걸어 다닐 때 찌릿한 신경통과 땡기는 증상, 신경통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들이 주 증상이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이런 식으로 척추 후관절이 이제 기능을 다 못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척추뼈가 아래쪽 척추뼈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서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펼 때 제법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오랫동안 걷게 되면은 양쪽 다리가 엉덩이부터 해서 이제 종아리까지 쭉 당기고 찌릿하고 하는 신경통 양상의 통증이 같이 동반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 하는 다이나믹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가지고 실제로 척추 불안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척추 불안정성이 확인이 됐다 하면은 실제로 신경이 눌리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MRI 촬영을 하게 됐을 때 척추 전방 전이증이 확인이 되고 후관절이 하얗게 보이는 후관절 퇴행 현상과 더불어서 척추 뒤에 있는 황색 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색 인대가 많이 두꺼워지는 경우에 척추를 이제 유합하는 유합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디스크 높이가 퇴행이 오면서 낮아지고 그러면서 디스크가 옆쪽으로 이제 부풀게 됩니다. 앞뒤 그리고 옆쪽으로 부풀게 되면서 신경관 안쪽으로 디스크가 이제 침범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신경막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이제 모양이 보이고 안쪽에 있는 신경들이 보여야 되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지면 이런 식으로 점점점 눌리면서 신경막 자체와 신경 섬유들의 분포가 보이지 않는 정도로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해도 증상 호전이 없다 싶으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수술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는 환자분의 증상 그리고 영상의학적으로 이제 심한 정도 두 가지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신경학적 증상, 다시 말해서 걸을 때 하지파잉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발목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이제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이 진행하는 그런 양상일 경우에는 빠르게 수술하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맞고요. 환자분의 통증이 약이나 주사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경미한 정도인 경우에 그럴 때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최하영 씨 아침은 그렇지 못합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 하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은 가시질 않는데요.
허리 통증이 심했던 아영 씨는 보존 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오늘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를 약간 삐끗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복숭아뼈 쪽에 통증이 내려오기 시작했고 조금 더 지나니까 오른쪽 다리를 제가 들어서 보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 다른 병원에 내원을 했다가 그냥 어느 정도 물리치료랑 이제 보존치료 받고 또 생활을 하다 보니 다시 재발하고 또 주사치료 받고 한 두세 번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통증 때문에 다리가 이제 근육이 찢어진다라는 느낌인가? 방사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눕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네요. 통증이 심해서 거의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됐습니다. 어제 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많이 긴장되진 않으시고요. 조금 무섭고 떨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술은 말씀드렸다시피 요추 4번, 5번에 지금 터져나 있는 디스크 조각 꺼내는 수술이고요. 내시경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살짝 뼈를 갈아내고 디스크 꺼내고 눌려있던 신경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될 거고요. 뭐 근육 손상이나 이런 거는 최소화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믿을게요, 선생님.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수술실 들어갈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하영님 같은 경우에는 심한 오른쪽 엉덩이부터 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어가지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물론 허리 통증이 동반되는 거는 당연히 덤으로 있었고요. 이미 2년 전부터 해당 증상이 이제 심하게 있어서 2년 전에 신경성형술을 이미 하셨던 분이시고 젊은 환자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척추 퇴행이 일부 진행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디스크 조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디스크 조각이 아주 작지만 터져 나오면서 우측에 있는 5번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환자분의 증상은 우측 엉덩이 통증과 더불어서 뒤쪽 허벅지를 타고 내려가는 심한 신경통을 동반하는 방사통이 있게 되고요. 아이의 케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을 하지는 않고 한 번 더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술을 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굉장히 증상이 좋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통증이 재발을 하고 통증이 점점 이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돼서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영 씨가 수술실로 향합니다. 보존 치료에도 반복되는 통증. 가족을 돌보며 버텨왔던 시간은 길고도 고되었는데요. 이제 그녀의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열립니다. 오늘 그 최아영님 받으실 수술은 4번, 5번 오른쪽으로 이제 터져 있는 디스크 조각을 꺼내는 수술입니다.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접근할 겁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는 내시경 구멍을 2개를 뚫어서 하나는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고 하나는 수술 도구가 들어가는 1cm 정도 되는 구멍 2개를 만들어서 하는 수술이고요.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보는 시야다 보니까 직접 열어서 하는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뼈를 덜 깎고 인대를 덜 잘라내도 되는 병만 끄집어내는 그런 수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술은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인데요. 2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 한쪽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카메라, 다른 한쪽은 정밀한 수술을 위한 기구가 들어갑니다. 집도인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문제가 된 디스크 조각을 조심스럽게 제거해 나가는데요. 주변 조직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출혈은 최소한으로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섬세함이 깃든 순간입니다. 수술은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MRI 사진에서 보시던 것처럼 오른쪽 이제 4번, 5번 디스크가 터지면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던 작은 디스크 조각하고 인대가 5번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대에 있는 부분을 살짝 제거를 하고 디스크를 끄집어내서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술 이후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서는 통상적으로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피가 나오는 피주머니를 뽑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좀 걸어 다니시고 이제 가벼운 물리치료, 재활치료 같은 걸 하면서 경과를 보시면 되고요. 약 4주 정도까지는 무리한 운전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그래도 허리 보호대 같은 거는 차고 계시면서 일상적인 활동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직 아기가 많이 어리거든요. 이제 8개월인데 허리 빨리 쾌차해서 아기 안고 놀이동산. 큰 건 없어요. 그냥 아기 케어를 좀 잘하고 싶어요. 조용한 병실. 침대에 누운 신득주 씨의 표정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반복되는 통증 속에서 마주한 또 한 번의 시술. 갑자기 나타난 허리 통증은 다리까지 이어져 그를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여기 허벅지가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 MRI 찍자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4번, 5번 여기에 그게 째졌으니까 그 부분이 아프다고 원장님이 그리 얘기하신 것 같네요. 이리 앉아 있다가 일어서면은 허리를 못 펴고 콕 넘어지는 그런 기분이고 못 견딜 그 정도의 통증.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으면 한 5분 이상 힘들어가 일어나가 다시 펴고 운동하고 그래서 의자에 계속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신득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예. 아, 네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오늘 이따가 내려가서 꼬리뼈 주사 맞아 보셨잖아요. 예. 예, 그 경로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을 넣어서 4번, 5번에 지금 허리 아픈 쪽에 저희가 시술을 하고 5번, 6번에 오른쪽 다리 저린 거 그거 시술 같이 조금 해서 하도록 할게요. 예,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밑에서 이따가 시술할 때 또 뵙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신득주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65세 남성으로 이제 허리 통증하고 오른쪽 다리로 이제 허벅지 가측으로 내려가는 신경통이 있어서 이제 찾아오셨고요. 4번, 5번 디스크와 5번 꼬리뼈 1번 디스크에 퇴행이 많이 진행돼서 섬유륜이 파열이 된 그런 사진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5번, 6번에서도 이제 우측으로 섬유륜이 같이 파열이 되어 있는 사진이 확인됩니다. 섬유륜이 파열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요통입니다. 그리고 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 경우는 우측으로 디스크 일부가 조금 커졌습니다. 부풀어 올라 있고 이쪽에 섬유륜 파열이 있고 그 섬유륜 파열 쪽으로 이제 잡아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수액이 밀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오른쪽 나가는 5번 신경이 여기서 이제 눌리게 되면서 오른쪽 가측으로 타고 내려가는 신경통 증상이 같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환자분 증상과 영상의학적 소견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알맞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 그 중에서도 두 군데를 동시에 저희가 타겟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신경성형술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경성형술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되고 20, 30년 정도 이제 된 개념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발전하는 것들은 기구의 발전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관을 이제 사용을 했다면은 요즘은 여기 있는 이제 볼펜 심 정도 되는 굵기에 되는 관을 이제 꼬리뼈 쪽으로 꽂아서 1.7mm 정도 되는 두께의 관을 이제 허리 쪽으로 올리고 그리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용이하게 환자분이 우측 증상이 주 증상이면은 우측으로 저희가 카테터라는 그 관을 꺾어서 시술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을 앞두고 혈압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는 득주 씨. 오늘의 시술이 그 힘들었던 시간과 이별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제 마취 주사 들어가요. 신경 성형술은 특수한 카테터를 꼬리뼈 쪽으로 삽입해
염증과 유착을 풀어주는 치료인데요. 요추 4, 5번 그리고 요추 5번에서 천추 1번 사이 득주 씨의 통증이 시작된 차례입니다. 신경 앞쪽 타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예, 조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 6번에 오른쪽에 아픈 쪽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유착 방지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유착을 녹여주는 약이고요. 약 잘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 장비를 보며 정확하게 병변 부위를 찾아 들어가고 약물을 주입해 신경 주변을 부드럽게 정리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시술 결과는 아주 잘 됐습니다. 시술 장면을 먼저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꼬리뼈를 통해서 굵은 바늘을 하나 넣고요. 여기 관이 디스크가 찢어져서 요통을 유발하는 부분까지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뿌리고 나서는 이제 허리가 안 아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환자분 오른쪽 다리 통증까지 잡고 방금 환자분이 이제 퇴실을 하셨고요. 앞으로 1시간 정도 이제 누워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이후부터는 보행을 하셔도 되고 시술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허리를 쓰는 일을 조금 자제를 하시면서 앞으로는 허리 관리를 조금 더 잘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면은 한동안 저를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은 마음대로 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이 이불들이 못 올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올라가잖아요. 저린 것도 없어지고 통증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척추관 협착증으로 많은 치료를 받았던 조영숙 어머니는 요즘 살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 3분도 걸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자 모든 것이 다 싫어졌다고 합니다. 작년 초부터 되게 심하게 이제 다리 찌가 내리고 막 힘이 없고 빠지고 조금 가다가 또 앉아야 되고 조금 가다가 앉아고 걸어가다가 탁 넘어진다 해볼까. 이게 다리 힘이 없어서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그 허리 아프고 예. 다리 땡기고 하던 거는 조금 어떠시고? 괜찮아요. 다리 땡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 없으시고. 자, 어머니가 예전에 그 우리 수술하시기 전에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척추뼈가 네. 많이 어긋나 있고 네. 이제 척추 높이도 지금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네. 걸을 때만 처음에 이제 통증이 심하시다가 9월 초부터는 네. 가만히만 있어도 통증이 많이 심했어요. 여기 네. 보시면은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 신경이 네. 요 당시에는 지금 하나도 안 보이고 네. 완전 좁아져 있어서 신경이 지금 이제 꽉 끼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술을 했죠. 네. 수술하기 직전에 이만큼 많이 어긋나 있던 것이 네. 지금은 여기 보면은 허리뼈가 다 교정이 다 됐어요. 네. 그리고 디스크 높이도 많이 올라가서 신경 구멍도 많이 넓어졌고요. 네. 그럼 신경도 지금 다 풀렸고 어머니가 느끼는 네. 지금 증상도 예전에 있던 네. 게 다 없어졌고 네. 지금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네. 지나고도 정말 잘 유지가 되고 네. 있어서 이대로만 쭉 유지가 되면은 아마 계속해서 어머니 허리 괜찮겠죠. 계속 건강하게 유지가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외래 잘 네. 다니고 계셔서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고주파 치료하고 이제 도수 치료를 마무리를 하면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네. 다시 한 번 더 엑스레이 보고 결과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영숙님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말경부터 해가지고 이제 허리 통증 그리고 걸을 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있으셨습니다. 한의원 다니고 하면서 침 치료도 받으시고 일반 통증의학과 다니면서 주사 치료도 몇 번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초반에는 증상이 조금씩 이제 괜찮아지고 이제 견딜만해지시다가 점점점 병이 진행을 하면서 보존적 치료로는 이제 감당이 어려운 정도로 이제 심해졌던 그런 환자분이시고요. MRI 상에서
4번, 5번에 디스크가 많이 닳아서 높이가 낮아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전방 전이증이 심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척추 협착증까지 굉장히 심하게 동반이 되어 있었던 상태로 환자분의 전체적인 상태와 종합적인 걸 고려를 하였을 때 복부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제 사측방 요추 유합술을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행을 하였고요. 유합술을 시행한 이후에 이어서 바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이지 않던 신경 가닥과 신경막이 모두 다 보이게 되는 정도로 굉장히 감압이 굉장히 잘 되었고, 요추 유합술 같은 경우에는 유합이 잘 되었고 나사못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엑스레이상 굉장히 낮아져 있고, 전방 전이가 굉장히 심하던 것이 모두 교정이 되어서 굉장히 수술이 잘 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 통증, 소위 말하는 요통하고 방사통입니다. 방사통이라는 것은 척추에서부터 시작되는 신경이 눌림으로써 여기서 발생하는 통증이 다리까지 타고 내려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디스크 탈출증과 좀 구분이 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극심한 요통하고 이제 한쪽으로 방사되는 방사통이 보통은 이제 많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조금 서서히 진행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조영숙 어머니는 오늘 고주파 치료를 받습니다. 고주파 에너지가 근육과 신경을 부드럽게 자극해 혈류를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3분 걷는 것도 힘들었던 몸이 이제는 조금씩 움직임을 되찾고 있습니다. 모든 병에 대해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에 수술이 끝이 아닙니다. 척추 스트레칭,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그리고 물리치료, 재활치료, 그리고 바른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술해 놓은 부분이 안정적으로 정상화되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수술 후 관리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픈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하는 것이고, 나머지 수술 이후의 관리와 일상생활을 통해서의 척추 관리는 이제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합심을 해서 같이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척추 수술 후 관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다리 이거 아무치도 안 하고 찌도 안 나고 땡기지도 안 하고 힘도 빠지지도 안 하고. 네. 원래 제가 식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식당은 못 올 것 같고 뭐 조금이라도 뭐 다니면서 벌어먹는 거 해야지. 집에 있으면 안 돼.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척추 질환의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0대, 70대로 이제 넘어가시면서 척추 질환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척추 질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서 어떤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할 것이 그 다음이 되겠고요. 수립된 치료 계획대로 이제 잘 치료가 이루어진 이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느냐, 어떻게 추적 관찰을 해 가느냐, 이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척추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건강한 척추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